미국인이 한국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청구서를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시 계산해 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35세 미국 여성 제니퍼는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3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그녀에게 전달된 최종 청구서 금액은 놀랍게도 200만 원. 미국 같았으면 최소 3만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은 나왔을 수술이었습니다. 의료보험회사에서 15년간 일한 전문가였던 그녀는 이 청구서가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무료 구급차, 30분 만에 완료된 진단, 2시간 만에 끝난 수술,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비까지. 제니퍼는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보고 자신의 조국이 부끄러워졌다고 고백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0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직책은 의료보험 상품 개발 팀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곧바로 이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15년 동안 수천 건의 의료보험 청구를 검토했고 보험 상품을 설계했으며 병원들과 협상도 해왔습니다. 제 손을 거친 보험 계약만 해도 수억 달러가 넘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이번 주 저는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 아시아 의료보험 시장 조사가 목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최근 의료 관광이 성장하고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도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이라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만 하겠어요? 저는 그냥 일주일 정도 서울 구경하면서 몇 군데 병원 방문하고 보험공단 관계자들 만나서 자료 받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삼겹살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기름지긴 했지만 맛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배가 좀 불편했습니다. 체한 것 같았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소화제를 먹고 그냥 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복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는 오른쪽 윗배가 아프더니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메스꺼움도 심해졌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왔는데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 전문가니까 이 정도 증상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급성 충수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했죠.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미국에서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 요금만 최소 $1,000는 나옵니다.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나올까? 외국인인 저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게다가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영어가 통할까?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한국 응급 전화번호는 119라고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어요. 놀랍게도 상담원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복통이 심하고 토했으며 충수염 같다고요. 상담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말했어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5분이라고요? 미국에서는 도심지라도 최소 15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정확히 4분 후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비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니퍼 앤더슨 씨 맞으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증상을 설명했고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활력 징후를 측정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걸 체크하더니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들 것을 가져와서 저를 조심스럽게 옮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구급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저는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네, 119 구급 서비스는 무료예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이 이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제 상태를 전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것에서 병원 침대로 옮겨졌고 곧바로 진료실로 이동했죠. 대기실에서 1시간씩 기다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지금쯤 대기실에서 서류 작성하고 보험 확인하고 간호사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영어가 유창했어요. 앤더슨 씨, 저는 응급의학과 김민수 전문의입니다.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통증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촉진했어요.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죠. 아, 너무 아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번이 앞통점 양성이네요. 급성 충수염 의심됩니다. 바로 CT 찍겠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서명하면서 물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제 보험이 적용되나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비용은 나중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어요. 검사 하나 하려고 해도 먼저 보험 확인하고 사전 승인 받고 본인 부담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 상태가 우선이었습니다. CT실로 이동했습니다. 방사선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정말 5분 만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죠. 동시에 혈액 검사도 진행됐어요. 간호사가 체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랑 염증 수치 확인하는 거예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는 혈액 검사 결과 나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30분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30분 후에 김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CT 결과 나왔습니다.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맹장이 부어 있고 염증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15,000으로 높게 나왔어요. 급성 충수염이 확실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술해야 하나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터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수술이요? 외국에서요? 보험은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미국에서 충수 수술하면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몇천 달러는 나오거든요. 보험 없으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고요. 비용이 얼마나? 제가 묻기 시작했는데
김 선생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앤더슨 씨,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 비용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우선 수술부터 합시다. 10분 후에 외과 전문의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박지영 교수입니다.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겠습니다. 흉터가 거의 안 남아요. 수술 방법과 위험성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죠. 그리고 30분 만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진단부터 수술 결정까지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렸을 일이었어요. 보험사에 연락하고 승인 기다리고 서류 작성하고 병실 배정 기다리고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거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빠른 게 맞나?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겼고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취과 이수진 전문의입니다. 전신 마취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어요. 19, 8. 그리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다른 곳이었어요. 회복실이었죠. 희미하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더슨 씨, 수술 끝났어요. 잘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졸렸거든요. 조금만 더 쉬세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훨씬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병실이었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었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배가 좀 아파요. 당연하죠. 수술하셨잖아요. 진통제 드릴게요. 링거에 약을 주입하더니 몇 분 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복강경으로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구멍 3개만 뚫었어요. 흉터 거의 안 남을 거예요. 제 배를 보니 작은 밴드만 3개 붙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곧 회진 오실 거예요. 그때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간호사는 제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아침 식사는 못 드세요. 내일부터 미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은 조금씩 드셔도 돼요. 천천히요. 오전 10시쯤 박지영 교수가 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맹장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잘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진행될 뻔했습니다.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만약 제가 비용 걱정하다가 병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회복 잘 되면 더 일찍 퇴원하실 수도 있어요. 박 교수가 설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제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외국에서 응급으로 전신 마취까지 받고요. 미국이었다면 청구서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구급차 비용, 응급실 비용, CT 검사, 혈액 검사, 수술비, 마취비, 입원비. 합치면 최소 3만 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외국인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될 텐데 그럼 전액 본인 부담이겠죠? 5만 달러, 10만 달러.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미국 보험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해외 응급수술 건으로 청구할 예정이니 서류 준비해 달라고요.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청구서가 얼마나 나올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담낭 수술을 받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로 온 딸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그 딸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분이세요? 영어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니퍼예요. 저는 수진이에요. 어머니 수술 때문에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응급수술이었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제 남편도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119가 10분 만에 와서 살았어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수술이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건강보험 있으면 많이 안 나와요. 제 남편 심장 수술에 스텐트까지 넣었는데 본인 부담금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300만 원이요? 미국 돈으로 2,500달러 정도였습니다. 심장 수술에 스텐트 시술이면 미국에서는 10만 달러도 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이 대부분 커버해줘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거든요.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병원비의 7,090%를 보험에서 내주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보험은 보험료도 비싼데 본인 부담금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승인 안 해주면 치료도 못 받고요. 외국인도 적용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한국 의료비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싸다고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받으셨어요. 미역국과 밥,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제니퍼 씨는 식사 안 하세요? 아직 금식이에요. 내일부터 미음 먹을 수 있대요. 아이고, 배고프시겠어요. 수진 씨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들어왔어요. 2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링거를 확인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부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기는 간호사가 먼저 계속 와서 확인했어요. 밤 9시쯤 박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회진 돌러 왔어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통증은요? 진통제 덕분에 괜찮아요. 박 교수는 제 차트를 확인하고 배를 살짝 눌러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미음 드셔보고 이상 없으면 죽으로 올릴게요. 박 교수가 나가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적었어요. 5분 만에 온 구급차, 30분의 진단, 신속한 수술 결정, 체계적인 간호, 정기적인 회진.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15년간 옹호한 시스템이 정말 맞았을까? 3일이 지났습니다. 제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첫날 미음을 먹고, 둘째 날 죽을 먹고, 셋째 날에는 일반식을 먹었습니다. 배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죠. 박 교수가 아침 회진 때 말했습니다. 오늘 퇴원 가능하세요. 상처 잘 아물고 있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에요. 퇴원이요? 벌써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5일은 입원했을 겁니다. 보험사가 입원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긴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필요하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퇴원 후에도 약 먹으면서 경과 관찰하면 돼요. 일주일 후에 외래로 오셔서 실밥 제거하시면 됩니다.
박 교수가 퇴원 처방전을 써줬어요. 간호사가 퇴원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1층 원무과 가셔서 수납하시면 돼요. 처방전은 약국에 제출하시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청구서를 받는 시간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입원 카드를 내밀었어요. 퇴원 수납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청구서였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제게 건넸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금액을 봤습니다. 218만 6천 원. 잠깐, 이게 뭐죠? 제가 다시 봤어요. 218만 6천 원. 미국 돈으로 약 1,700달러 정도였습니다. 응급 구급차, CT 검사, 혈액 검사, 응급실 처치, 전신 마취, 복강경 수술, 3일 입원, 약값. 이 모든 게 합쳐서 1,700달러라고요? 이거 맞나요?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직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빠진 거 없으세요? 여기 명세서 보세요. 상세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120만 원, 입원비 60만 원, 검사비 30만 원, 기타 8만 원.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이 최소 3만 달러는 나와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이에요. 특히 건강보험이 있으면 더 저렴하고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보험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급여로 계산된 겁니다. 한국 국민이면 이것의 절반도 안 나와요. 절반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100만 원도 안 낸다는 거잖아요. 800달러로 충수염 수술을 받는다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의료보험업계에서 일했어요. 수천 건의 청구서를 받고 수억 달러의 보험금을 처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충수염 수술은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5천 달러는 나와요. 보험 없으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청구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험 없는 외국인도 2천 달러가 안 나왔어요. 카드 되나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 됩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고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218만 6천 원.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218만 6천 원.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본사와 화상회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시카고는 지금 밤 10시였지만 제 상사인 마크 부사장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던 겁니다. 화면에 마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니퍼, 괜찮아? 충수염 수술 받았다며? 네, 괜찮습니다. 이미 퇴원했어요. 벌써?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래요.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온 무료 구급차, 30분 만에 진단, 신속한 수술, 그리고 218만 원의 청구서까지. 마크는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00달러가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저는 화면에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마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이건 뭔가 빠진 게 분명해. 구급차 비용은 무료예요. 응급실 비용은 포함됐어요. 마취 비용은 다 포함이에요. 화상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홍보하려고 특별히 외국인한테 싸게 해주는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국 국민은 이것보다 더 싸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절반도 안 나온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적자 아니야?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미 조사를 해뒀어요. 한국 건강보험은 흑자예요. 전 국민 강제 가입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고 의료비 자체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어요. 의사들 연봉은 우리보다 낮지만 과잉 진료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도 의료질은 우리가 더 낫잖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받은 치료는 최고 수준이었어요. 최신 장비, 전문 의료진, 체계적인 시스템. 미국과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이 상위권이에요. 영아 사망률은 최저 수준이고요. 그런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중하위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효율성이 높다는 거겠지. 마크가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GDP의 18%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평균 수명은 한국보다 짧아요.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억눌러왔던 의문을 터뜨렸어요. 우리 시스템이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 아닐까요? 환자는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고 보험사는 최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병원은 보험금 받으려고 과잉 진료를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화면 너머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 넌 피곤한 거야. 좀 쉬어. 마크가 회의를 끝내려 했어요. 저 안 피곤해요. 처음으로 눈이 떠진 겁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 제 신념,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차 적응은 됐지만 마음의 적응은 안 됐어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5년간 앉았던 자리인데 처음 온 것 같았죠. 동료들이 물었어요. 괜찮아? 수술 자국 아프지?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백 통의 보험 청구건이 쌓여 있었어요. 한 건을 열어봤습니다. 환자 존 스미스, 급성 충수염 수술, 청구액 47,328달러,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8,500달러.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비용은 25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크,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사장 방으로 갔습니다. 뭔데? 저 이 일 못하겠어요. 마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15년 일한 사람이? 한국에서 뭘 받는지 아세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아픈 사람들한테서 최대한 돈 뜯어내고 보험금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잖아요. 제니퍼, 우린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마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의료가 비즈니스가 돼버린 게요. 환자는 고객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넌 지금 15년 커리어를 버리려는 거야? 아니요, 15년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깨달은 것. 저는 모든 걸 썼습니다. 자정에 시작된 복통부터 5분 만에 온 구급차, 30분의 진단, 신속한 수술, 218만 원의 청구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3만 달러를 냈을 겁니다. 저는 15년간 의료보험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합리적인 의료비와 높은 의료질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환자의 고통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 공유는 수만 번.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충수염 수술 받고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보험 있었는데도요. 제 어머니는 암 치료비 감당 못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살인 시스템입니다.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5년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제니퍼,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싫어요. 저는 사실만 썼어요. 그럼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저 어차피 그만둘 거예요. 그날 오후 제 게시물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는 승낙했어요. CNN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던가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건 미국이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기술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한국은 모든 국민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습니다. 미국은 부자만 최고 의료를 받고 나머지는 파산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공격했어요. 사회주의 의료를 찬양하는 배신자. 하지만 진보 언론과 의료개혁 단체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게시물은 5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MBC, 파크스 누즈, ABC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죠.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비난했지만 몇몇은 조용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도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한국 의료 시스템 시찰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앤더슨 씨의 경험담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 운동가가 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도 충수염이었는데 병원비 걱정에 하루를 참았어요. 그 사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죠.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험회사 임원에서 의료정의 운동가로요. 돈은 훨씬 적게 벌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감사 표창을 드리고 싶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셨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강연장에 섭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218만 원의 청구서 한 장으로 15년간의 거짓말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제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무대 뒤로 내려오면서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냅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218만 6천 원. 제 인생을 바꾼 숫자입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한국이 보여줬고, 이제 미국도 따라갈 차례입니다.